안녕하세요. 후세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쓰고 있는 아들딸 아니온 조수연 원장입니다. 이렇게 공개 강의 영상을 올린 지 한 달이 이제 좀 넘었는데요. 이번이 8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주제를 고를 때마다 비공개 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끼리만 속닥속닥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은 좋겠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볼 때 차트에 환자가 쓴 기억력을 단순하게 활용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임상 경험이므로 정확하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적인 팁이니까 취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 정도는 알아보고 갈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체내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된 또는 결핍된 상태. 뭐 이런 쪽으로 접근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갑상선 이 말추에서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뇨병의 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증처럼 그런 식으로 갑상선이 말추에 쓰이지 못할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생성이 잘 안 되는 거를 초점에 두고, 원인은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드는 경우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도록 하는 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시죠? 뭐 다 아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인으로는 애들한테는 처음부터 형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호르몬 합성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 근데 뭐 저희가 어린애를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소아과를 가겠죠. 저희가 보는 거는 청소년, 성인, 특히 여성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성분들 기억력 체크란에 갑상선 저하증이나 또는 아주 가끔 갑상선 항진증이 있죠.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항진했다가 또 저하됐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저하증이 조금 더 많고요.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자가 면역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해 갑상선 자체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갑상선을 제거한 경우 역시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지 못하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기억력 체크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거는 그 임신 때는 상대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어떤 보충을 위해서 그 신제로이드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기억력이 있다고 진단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고 출산하고 나서는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논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상 제일 중요한 증상이죠. 신생아 소아 시기에는 변비, 성장장애, 발달장애 아무래도 성장에는 좀 문제가 있겠고 청소년과 성인 중요한 거는 청소년하고 성인이죠. 저희가 볼만한 환자분들 만성 피로, 식욕 부진, 체중 증가, 추위타는 거, 변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피곤하다, 추위탄다 이러면은 갑상선 혹시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많이 붓는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변증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 외에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여자의 경우 생리주기에 변화가 생기며 월경 가다가 동반되기도 한다. 그래서 갑상선 이상으로도 생리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을 보실 때는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피부가 건조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 거의 없죠. 우리나라 여자분들 워낙 보습도 잘해주고 피부 관리 잘 해주기 때문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혈중 프롤락틴 수치를 증가시켜 유주분비가 생길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 심하게 부족한 경우 혼수 등의 신경학적 증상에 동반될 수 있다. 뭐 여기까지 볼 일이 없고 거의 만성 피로, 식욕 부진, 체중 증가, 추위 타는 거, 변비, 그 다음에 생리의 변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아주 가벼운 경우는 증상이 그냥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조금 중하다 그러면은 무기력감, 피곤하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특히 여자분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자꾸 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갑상선 문제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한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체중이 잘 드러나죠. 대사가 떨어지니까. 두 개가 대사가 떨어지니까 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비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기억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중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딱 봐도 기어 양호 증상이 보이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운이 없네. 추위 타네. 양기 부족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체력이 떨어졌다고 오는 환자 중에 이런 증상, 무기력, 부종, 피로감, 자고 싶다. 이렇게 퇴근하면은 바로 잠든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인지는 못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축심어 선생의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잘 나온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요거 위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주로 허로, 그러니까 체력 떨어진 거, 피곤한 거, 또는 수종, 붓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많이 보고요. 갑상선 저하증 환자는 모두 양기어세, 양기가 떨어지고 수음이 내정, 그러니까 붓는다는 거죠. 이런 증후를 보이는데 이게 좀 더 발전하면은 처음에는 양기가 부족해진 건데 나중에는 음손까지, 음기허, 음액의 문제까지 번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양이 모두 부족한 증상에 이른다. 이거는 어떤 병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래되면은 음양이 다 부족한 상태로 가니까 병기에서 병인은 비록 비신양허의 차이는 있으나 신양허의 위주다. 그래서 오래된 만성일수록 신장의 양기까지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거를 중점으로 보아요. 주로 담음 혹은 어혈의 증상을 경험하여 나타난다. 뭐 이거 이유는 뻔하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나 양은 추동을 하는데 부족해지니까 추동을 못하죠. 그래서 수액대사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대사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담음이나 어혈의 증상을 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변증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비양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신양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어혈로 인해서 어떤 임신이나 월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보는 거죠. 그 중에 양기가 떨어진 경우 비양 불운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와서 책에는 안색이 창백하고 활기가 없고 무덤덤한 표정, 어지럽고 계속 자려고 하고 추위를 타고 손발이 차다,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하다, 대변이 묽을 수 있고 소변이 맑다, 솔질은 이렇게 약간 진하지 않고 옅은 색이면서 두껍게 되고 맥은 침새하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뭐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화기 이 정도, 대변 묽은 거 이 정도로 해가지고 비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변증에 맞춘 증상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책 볼 때 이런 게 다 있다고 해서 맞춰서 오진 않아요, 환자가. 근데 비양으로 나눴기 때문에 비양의 증상을 어느 정도 좀 넣어놓은 게 좀 있죠. 그래서 비양의 문제니까 체력이랑 소화력 정도로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비양도 있고 신양도 있고 그런데 체력하고 소화력에 더 가까우면은 비양 쪽. 근데 소화력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비양이 아니라고 발표할 수도 있죠. 소화력 괜찮아요. 소화력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변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비양불원의 처방은 보조인기탕으로 이렇게 우선은 잡아놨고요. 이거는 축심현 선생이 생각하는 대표 처방이니까 다른 의과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결국 보조인기탕을 쓸 만한 환자가 갑작증이 있다면은 쓰기에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봤을 때 소화도 안 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데 거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있어. 그럼 오케이, 보조인기탕.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만 보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려고 한의원에 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가끔 있긴 해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보다 다른 거를 먼저 보고 만약에 뭐 보약 종류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로 잡아놓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정도는 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방의 확신을 좀 더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인기탕에 당귀를 중용해서 당귀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거기다가 보신하는 약들이죠. 대부분 보신. 근데 보온보다는 보신 양쪽이 좀 더 많죠. 구척은 사실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양허로 인해서 요통이 있을 때 허리 관절 쪽에 쓰는 건데 정확히 왜 들어간지는 제가 축심현 선생님의 그 직고한 뜻을 다 이해는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씁니다. 속단도 마찬가지. 속단도 굉장히 호르몬 계통 쪽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니긴 한데 관절 쪽에 좀 더 많이 쓰는 건데 물론 임신에도 쓰긴 하죠.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음양각 토사자 육종형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속단한 구척은 저도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고 당귀를 중용한 이유도 저도 사실 납득은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갑상선 저하증 환자가 변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당귀를 증량했는지 또는 육종형을 넣은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대변이 묽을 수 있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당귀를 증량하고 육종형을 쓴다. 변비에서는 육종을 쓴다. 그러면 대변에 설사하거든요. 당귀도 설사 잘 시켜요. 그래서 당귀, 육종용 이런 거 원래 변비에 쓰잖아요. 근데 설명은 설사로 해놓고 막상 쓰는 거는 변비에 쓰는 약을 막 넣으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겠죠. 무리수라고 봐요. 여기서 개인적인 좀 팁이라면 팁이랄까요? 보통 저는 신장에 양기가 부족해서 뭔가 이제 변비가 생길 때, 변비 경향일 때는 이렇게 써야겠다. 변비 경향일 때는 육종용을 쓰고요. 그다음 설사일 때는 보골지를 써요. 그래갖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저렇게 좀 주면 될 것 같고 좀 전과 같은 상태에서도 만약에 보조인기탕을 써야 되는 환자인데 이분이 변비가 아니고 설사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육종용 빼고 보골지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목적은 신양을 보충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대로 쓰는 것보다 어차피 비양을 보충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꿔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약들이 신양을 보충하는 약이지 비양을 보충하는 약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비양, 뭐 건강 같은 거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쓴다기보다 보조용익기탕으로 비장을 좀 좋게 해주고 나머지 약으로 신장의 양기에 초점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아까 처음 보셨죠? 이렇게 신양 허세 위주로 본다고요. 비신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게 잘 생각해서 주의해서 쓰시고요. 가미의 의미 정도만, 그러니까 약재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왜 저걸 가미했는지 의미만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귀를 증량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다른 죽심현 선생님 책을 찾아봤는데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관련돼서 나온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못 찾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대체로 이렇게
이렇게 보기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보혈 활혈에 좀 포인트를 줬다. 왜냐하면 보기할 때 보혈 활혈 해주면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줬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갑상선 저하증의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귀를 증량했다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네, 제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